이게 지속적인 피로 아니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 야간 발한, 자기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일반 혈액암, 암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 엄기성 교수님을 모셔서 림프종이 어떤 질환이고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림프종을 주로 진료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림프종 사실 예전에는 임파선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림프종이라는 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림프종이라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암이고요. 근데 예. 혈액암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림프구라는 백혈구의 일종이 종양,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고 만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림프구라는 백혈구는 원래 혈액암이라는 거는 덩어리를 피 속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숫자가 늘어나도 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림프구라는 백혈구는 특이하게 혈액 속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혈액 속을 빠져나와서 우리 몸의 특정한 부분, 특히 림프절이라는 곳에 뭉쳐서 모여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절 안에 있는 림프구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림프종, 림프구가 종양, 즉 혹을 만든다. 그래서 림프종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림프종이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림프구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긴다 하셨는데 어디에 특별히 더 많이 생긴다? 그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림프절이라는 조직의 안에 있는 림프구들이 이제 커져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게 림프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증상은 대개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그런 게 이제 무통성,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인 피로. 근데 그 피로도 그냥 일반적인 피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피로나 그런 게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 야간 발한, 밤에 식은땀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6개월 이내에 10% 이상의 체중 감소, 이거는 다이어트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빼는 체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8도 이상의 열이 한 2주 이상 꾸준히 원인 없이 지속될 때 이제 그럴 경우는 꼭 이제 림프종이나 일반 림프종뿐만 아니라 일반 혈액암, 암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림프절이 어디 한 군데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커져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림프종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 돼서 꼭 이제 전문가의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무슨 염증이라든지 그런 국소염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생기는 림프절염은 대개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든지 지속된다든지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림프종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이런 그 멍울이나 결절 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열 이런 걸 가지고 림프종을 먼저 의심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열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체중 감소인데 사실 그런 빈도가 모든 림프종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 증상만 가지고는 진단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제 의심되는 림프절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조직 검사까지 가야 이제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림프구가 사실은 외부의 침입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데요.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 경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뚫린 구멍, 예를 들어서 이제 입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예를 들어 피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숨을 쉬면서 들어온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무궁무진하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할 때는 그런 자연적인 배리어, 방어벽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깨질 경우, 예를 들어서 피부라는 큰 방어막이 튼튼한 방어막인데 피부가 화상으로 이제 손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도 마찬가지로 호흡기에서 코 안에서 세균이나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방어할 수 있는 섬모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이제 그런 섬모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관지염 이어서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오고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이 깨질 경우에 손상이 될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